치열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매경 주식리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대미문의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 속에서 우리 선수들도 기록의 역사를 써 내려갔을까요? 수익률 현황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성팀이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총합 수익률 이제 200%를 넘기면서 남성팀을 또 한 번 역전하는데요. 개인별 성적을 보면 곽유정 대표가 새롭게 여성팀 1등으로 자리했는데요. 지난 시즌에서 팀 내 1등을 차지했던 만큼 이번 시즌에도 끝까지 여성팀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남성팀은 최창림 매니저를 필두로 152%의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남성팀의 베스트 11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팀의 베스트 11 어제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왼쪽 날개를 맡고 있는 이태호 매니저의 AP위성 하루 만에 14%의 수익률을 더해 나갔고요. 최창림 매니저의 아진산업은 새롭게 골문을 지키게 됐습니다. 최창림 매니저를 1등으로 만들어준 종목은 계속해서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고요. 여성팀의 베스트 11도 확인해 보시죠. 네, 곽유정 대표를 1등으로 만들어줬던 종목은 바로 해성 에어로보틱스였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총 68%의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요. 성선화 전문가의 컨택 역시 다시 한번 약진하면서 68%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현황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두 분과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유정 대표님 다시 여성팀 1위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해성 에어로보틱스의 기세가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리뷰를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 좀 필요할까요? 사실 오늘 굉장히 조금 아슬아슬하긴 했거든요. 장중에 변동성이 너무 커서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2연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 번 더 이제 치고 올라가 준다면은 그래도 여성팀 수익률을 계속해서 좀 더 견고하게 가져갈 수 있겠구나 싶었었는데 밑꼬리도 달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해성 에어로보틱스를 매매하거나 있으신 분들은요, 너무 크게 욕심내기보다는 오늘까지 사실상 2연상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일부라도 이제 익절을 하시면서 추세 대응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앞서 이제 코너에서도 로봇주들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인 이제 조정에 대한 가능성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일부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해성 에어로로보틱스는 오늘 종가까지도 이제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 계속 부분 익절 하시면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결국 올라가는 게 지금 로봇 부품단의 수익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인 거잖아요. 액추에이터에 대한 그런 기대감만큼이나 지금 또 다시 감속기에 대한 그런 이제 로봇 부품에 대한 수익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인 만큼 로봇주들이 지금 최근에 유로메카도 마찬가지고 SPG 같은 새로운 신생 종목들이 지금 많이 별처럼 등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일수록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고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은 더더욱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시기인 만큼 일단은 해성 에어로보틱스 저는 보유자분들께는 계속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저는 일단 주식 리그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 구간이 나오는 걸로 여성팀의 수익률을 하드캐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7층 투자 전략실에서도 로봇 너무 많이 긴 시간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유자분들은 조금씩 익절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송료일 매니저님은 팀 내 현재 4위세요. 네. 앞으로 좀 이겨나가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4위니까 다들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우리 PD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여러분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게임 안 끝났고요.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 대한 내용은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현대로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대형 파이프라인이 아직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급 실적까지 지금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시점인데 실제로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요. 죄다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키움 같은 경우는 목표가 30만 원 지금 제시를 했고 하나증권도 28만 3천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모멘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라크 지금 9조 원대 K2전자 수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도 분명히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저는 방산 모멘텀 아직 안 끝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구간까지는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이 잠깐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리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내일장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곽유정 대표님은 내일장 어떤 전략으로 임해볼까요? 일단 로봇 종목들이 아슬아슬하긴 한데요.
또 오늘 보니까 그 로봇주 쪽으로 또 새로운 그런 또 섹터가 부각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바로 2차 전지. 그쵸. 그래서 이게 좀 파생되면서 지금 현재 여러 이제 내러티브가 형성 중에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런 시세를 계속 좀 이어받아서 가지 않을까라고서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을 봤을 때도 이제 전고체 이제 배터리를 뭐 만들거나 리튬 관련 종목들이 또 대거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 최근에는 며칠간 또 이어지는 그런 또 트렌드 추세이기도 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로봇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시세를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남은 수익률 대결 기간 동안 2차 전지의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송유일 매니저님은 어떤 전략일까요? 제가 아까 2차 전지 계속 안 좋게 얘기했는데요. 저도 2차 전지 관련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피지컬 AI 그리고 ESS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은 2차 전지에 집중하자라고 오랜만에 좀 통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남성팀은 상하 프로온테크를 가지고 오셨고요. 여성팀은 삼성 SDI입니다. 몸집의 차이가 엄청 납니다. 일단 좀 큰 몸집부터 들어볼게요. 삼성 SDI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궁금합니다. 일단은 삼성 SDI 배터리셀 관련 기업이죠. 이제 배터리셀 관련 기업들이 시장에서 많이 이제 부각이 됐었던 시기가 삼성 SDI 경우에는 2021년도 코로나 팬데믹 시기 때도 한번 부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을 때 2023년도에도 한 차례 또 시세가 나오면서 쌍봉을 만들어줬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삼성 SDI가 그만큼 이제 쌍봉 찍고 나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도 했었고 추세적인 되돌림이 이미 많이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이제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삼성 SDI 주가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사실 가장 먼저 실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곳은 LG 에너지 솔루션이긴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적자를 좀 냈었던 그렇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ESS 시장에 이제 진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ESS 향 그런 수주 모멘텀이 이제 매출로서 조금씩 반영이 된다면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지점이 올해 2026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실제로 지금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ESS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서 2차 중앙계약 시장 지금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난 1차에서는 그 삼성 SDI가 전체 물량의 76% 정도 가량을 수주를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를 내세웠고 이 ESS 배터리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저렴하면서 고성능을 낼 수 있는 게 LFP 쪽이기 때문에 ESS는 이제 LFP로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 SDI가 3원 개로 수주를 따냈다라는 점이 사실 특이점입니다. 그럼 왜 삼성 SDI가 3원 개로 수주를 했냐라는 부분들을 보자면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전역에 이제 공장이 지금 증설이 되거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북미 쪽에서 ESS양 매출이 계속 반영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 SDI는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그런 트랙 레코드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정부 국책 사업을 따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또 레코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좀 지불하더라도 3원계 쪽으로 승부를 본 거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LG 엔솔과 삼성 SDI 배터리 채택이 좀 우세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이제 ESS 쪽 관련 모멘텀이 일단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지난해 그렇게 이제 1차 중앙계약 시장에서 이런 ESS 레코드를 쌓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향으로도 조금씩 수주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삼성 SDI 하면 그 지금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것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먼저 빠르게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기대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 전고체에 들어가는 물질들이 많은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물질로 가장 좀 빠르게 보편화시켜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나 실제 활용도 측면에서 떨어져서 삼성 SDI가 만들고 있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로 다시 이제 상회를 해서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삼성 SDI는 가장 먼저 빠르게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K온이고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2030년도 경에 전고체 배터리를 내놓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봤을 때도 HBM 시장에서 가장 먼저 선두주자로 치고 가니까 네. 시장이 이미 형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전고체 시장에 있어서 삼성 SDI가 가장 지금 선두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배터리 셀 관련 기업들이 지금 로봇 모멘텀도 들어와주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오랜 시간 동안 진짜 가동이 되려면, 네. 구동이 되려면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고사양 고성능의 배터리가 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오늘 그래서 시세가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상용화에 맞닿아 있는 삼성 SDI가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찐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시세가 20%대 이상 나오긴 했지만 엄청납니다. 이 흐름 그대로 타고 갈 가능성도 오.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 SDI를 일단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거래소에서는 23%대 상승 마감했는데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월봉상 흐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 기존에 이제 지지받았었던 구간이 또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뚫어주면은 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60월선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47만 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현재 구간에서 오늘 이제 시가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3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체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 SDI 만나봤고요. 이어서 송률 매니저님은 상하 프론테크를 가지고 오셨어요. 삼성 SDI와 또 차별화된 장점들이 있을까요? 가까운 친구입니다. 일단 뭐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40%가 소재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심, 핵심에 뭐가 있냐면은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이냐? 150도 이상 고온에서 이제 극한의 환경에서 쓰이는 부품인데, 이게 주로 사용되는 게 반도체 2차 전지, 위성 통신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 오늘 2차 전지 제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캡 어셈블리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조를 해서 누구한테 납품을 하냐? 삼성 SDI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미 공장, 인디애나 1공장을 통해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캡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입니다. 특히 이제 각형 리튬이온 배터리 상단 밀봉을 하는 그런 부품인데, 이게 이제 안전장치 쪽에서는 굉장히 핵심 부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신사업 모멘텀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적에도 위성통신 사업에도 진출했는데 모멘텀이 계속해서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나온 기사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블루 오리진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회사죠. 이 회사에서 위성을 5,000기를 쏘아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성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조그만 위성 모멘텀이 묻어있는 회사가 상하 프론테크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모멘텀 계속해서 강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저는 지금이 이렇게 매수 부담이 크게 없는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일본 차트로 봐서 우리가 크게 감흥이 없어 그렇지, 전체적인 뷰를 보면은 아직까지 뭐 발등 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하 프론테크 2차 전지 위성 모멘텀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예, 사실 2차 전지 모멘텀이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짧게 대응을 하도록 할 텐데요. 네. 가장 중요한 저항 매물대가 19,000원에 지금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9,000원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손절가는 언제냐? 4월 9일 저점 13,540원 확인이 되는데요. 조금 더 러프하게 봐서 13,000원 손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하 프론테크 차트를 지금 켜주신 김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면 최근 한 달간 지속적인 좀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8%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이게 완전한 추세 전환의 신호로 봐야 하는 건지, 단순한 좀 기술적 반등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예, 일단은 캡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대형화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캡 어셈블리도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봐야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기대감이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으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점에서 대량 거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오늘 복마감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전고점 19,000원까지는 갈 수 네.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목표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삼성 SDI도 짧게 질문을 드리면 네. 말씀해 주셨듯이 적자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난 4분기도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로봇 산업에 대한 2차 전지 수혜는 잠깐이고 또 실적이 발표되면 흔들리진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거든요. 네.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조정을 주면 더 비중을 늘리셔도 된다고 기회다. 네,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만약에 조정을 줄 거면 일찌감치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모멘텀이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상태 그대로 단기적인 시세가 조금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하에 수익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빠른 수익률을 지금 좀 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어서 삼성 SDI를 주목했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은 종목인 만큼 오히려 조정 시 추가 비중 확대에 대한 기회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이라면 수익을 챙겨보고 중장기로 가져간다면 조정이 나오면 또 비중을 늘려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검증 질문까지 빠르게 맞춰봤고요. 송려 매니저님은 또 인사이트를 네이버 밴드에서 주시고 계시잖아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까 방송에서는 2차 전지 디스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헷갈리시죠? 여러분들 내일 무료 방송 예정돼 네.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고 너무 혼란스러운데 뭐가 맞는 건지 하셨다면 송려 매니저님의 네이버 밴드 많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치열한 수익률 대결 만나봤고요. 오늘도 코이니머니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